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 또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모닝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에셋아빠 손철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네, 우리 표 대표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자, 제가 연말정산은 뭉치님보다 좀 더 전문가여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준행에 이렇게 쫙 제가 꽉 잡고 진행을 하는 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말정산 뽀개기 2편을 들어가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번 시간에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이해를 더 높게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국세청 직원이라고 또 가칭, 호칭 뭐 이렇게 불렀는데 에셋아빠 모시고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평범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포인트, 이거는 그냥 저번 시간에 걸 간단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총 급여액이 제대로 계산된 거냐, 즉 총 급여액이라고 하는 게 연봉에서 이제 비급여 항목, 비과세 항목, 비과세 소득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비과세 소득 중에서 빼도 될 소득을 좀 이제 과하게 이렇게 더해진 부분이 없는지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총 급여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서 다양한 소득 공제를 해줬습니다. 소득 공제.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뺀 게 과세 표준인데, 이 과세 표준의 그 크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게 두 번째 포인트다. 그럼 과세 표준을 낮추려면 소득 공제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근데 소득공제를 잘 받을 때 핵심은 1번 바로 인적공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득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척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혹시 주택자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특별소득공제 항목들, 이거 2월된 기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이걸 좀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청약저축이라든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가 있어서 과세 표준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세 표준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세율이 곱해져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산출세액은 다 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세액 공제라는 걸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세액 공제를 잘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이 결정이 나니까 이제 그 결정세액을 낮출 수가 있는데, 어떤 세액 공제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지금 시점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가시면 프랭카드 많이 붙어져 있잖아요. 연금저축에 뭐 400만 원 내시면 뭐 52만 8천 원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일반인들한테 인식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자녀 세액공제, 지난번에 에셋 아빠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뭐 그 기본적인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도 있고 세액공제 부분도 있다라는 거 저희가 배웠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연금저축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라고 하죠. 올해 7월부터는 이제 가입 대상이 뭐 자영업자나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라든가 이렇게 다 확대가 됐는데, 이 IRP가 본인의 이제 불입한 이 금액도, 혹은 이제 퇴직연금 본인 불입분도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본인이 내고 있는 월세도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총 급여액을 낮추자, 두 번째 과세 표준을 낮추자, 즉 소득공제 잘 받자, 세 번째 결정세액 낮추자, 즉 세액공제를 잘 받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낮추는 게 절세잖아요. 네, 뭐 탈세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는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다면 1번 총 급여액을 낮춰보자. 도대체 총 급여액을 어떻게 낮춰야 되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급여액은 연봉, 이른바 연봉이라고 하면 급여의 상여, 수당, 그 다음에 인정상여,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여기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을 뺀 겁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소득은 어떤 게 있느냐? 비과세 소득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생각나는 대로. 저는 식대 하나만 알고 있는데. 비가 새면 뭐 봄?
네. 보험 차익 비과세 여기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이거는 실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월 10만 원 이내 식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숙직할 때 받는 비용 뭐 이런 것도 실비 변상 정도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이런 것도 비과세 소득이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차량을 자기가 이용을 하는데 비용 처리를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급여에 얹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 20만 원 이내에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장을 간다 그랬을 때 실비 변상 정도의 여비 같은 것도 이제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월 10만 원 이내 금액 이런 거, 그다음에 육아휴직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자금이라든가 일정 정도,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근무 수당을 받는다라거나 아니면 뭐 교사라든가 연구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활동비 이런 거 받잖아요. 네. 이거 20만 원 이내. 그러니까 내 급여 항목들을 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비과세 항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당연히 회사가 처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는 꼭 본인 스스로 챙겨 보셔라. 이렇게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도 그래야 할 것이 진짜 생각보다 항목이 많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한 명이 있는데 매달 200만 원 급여 중에서 15만 원을 차량 유지비로 지급받고 있다. 그러면 그랬는데 이분이 이걸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를 내가 그 처리를 안 했느냐? 15만 원이니까 1년이면은 이게 180만 원이잖아요. 예. 180만 원을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분이 이거 실제 케이스인데 연말정산 결과 10만 원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 180만 원을 제대로 이제 그 소득에서 빼서 네. 연말정산했다. 그러면은 소득세율이 6%라면 얼마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대로 12만 원 아니에요? 네네네. 180만 원 곱하기 6.6%니까 네네. 약 12만 원.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10만 원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2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위한 비과세 소득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니면 직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의안을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항목들이 혹시 총소득에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제외를 해서 신고를 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신문 칼럼들 보면 약간 지엽적인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뭐 어떤 상품에 가입해라 뭐 이런 건데 오히려 이런 거는 챙겨 보면은 그냥 그 실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총 급여액에서 실제적으로 이 근로소득 공제를 뺀다 그랬죠. 네.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이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소득 금액 뭐 다 사업소득 금액이다 이러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경비 입증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으로 아예 정해놔서 근로소득 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 얘기 나눴는데,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달리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일정 부분으로 결정해서 준다.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 실은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이제 좀 누진이긴 한데 조금 반대죠.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로소득을 공제를 해주는 비율이 조금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다. 그래 무조건 그냥 70%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0만 원을 넘고 1,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350만 원 플러스 총 급여액 마이너스 500만 원 곱하기 40%.
그러니까 그 뭐 이를테면 뭐 이렇게 보시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네네. 그 70%가 아니라 40%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사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50만 원 플러스 총 금액 마이너스 1,500만 원 곱하기 15%. 네. 예, 70%, 40%, 15%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서 1억 원 초과다. 그러면 1,475만 원 플러스 총 금액 마이너스 1억 원 곱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근데 그냥 맥락은 이해가요. 이게 근로소득공제라는 건 돈을 얼마 벌던 거 간에 기본적인 금액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산정됐다라는 맥락은 이해가 돼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맞죠. 소득이 많아진다고 경비가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네. 필수적인 비용은 일단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이름으로 일단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이분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일까?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연봉에서 비과세도 뺀 총 금액이 4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의 근로소득 공제는 아까의 공식에 의해서 일단 75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초과분, 그러니까 네. 4천만 원 마이너스 1,500만 원은 15%의 공제율로 공제를 합니다. 이러면 750만 원에 이제 이 부분을 합하면 근로소득 공제, 즉 이분의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1,125만 원. 그러면 이분의 근로소득 금액은 4천만 원 빼기 1,125만 원이니까 이분의 실질적인 소득 금액은 2,875만 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금액 2,875만 원에서부터 소득공제 쫙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과세표준 나오면 산출세액에서 다시 저희가 세액공제 들어가고 그래서 결정세액이 결정된다. 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근로소득 공제 자체는 뭐 특별하게 뭐 이건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상단에 있는 총 급여액을 제대로 내가 계산했는지, 즉 비과세 소득을 내가 제대로 확인을 해서 제대로 달제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4천만 원 근로소득자 총 금액 4천만 원인 분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뭐 말로 들으셨을 때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올려드린 이제 표를 보시면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딱 넣어 놓으시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주는 금액에 그 구간에서 초과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가 막힙니다. 예. 잘 이해 안 되시면 돌려 들으세요.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우리 캐스트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사답바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